오늘은 중국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그냥 아는 것만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중국 지도입니다. 중국 지도인데 모양새를 보면은 이것이 닭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닭 대가리라고 보면 이것은 닭 주둥이, 그리고 뭐 닭 엉덩이, 여기는 뭐 닭배, 되게 이런 모양입니다. 특징이라고 간단히 말하면은 그냥 엄청 크고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 이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큽니다. 제일 큰 것이 러시아, 두 번째가 캐나다, 중국 세 번째, 미국이 네 번째 이렇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엄청 많은데 14억이 됩니다.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중국에 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요즘 와서 중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고, 인도는 계속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도가 지금 15억이 돼서 제일 많고 중국이가 14억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한 1억이 넘는 나라가 사실상 몇 개 안 됩니다. 전 세계 한 200개 나라 중에서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뭐 인도, 중국, 미국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일본, 뭐 그리고 혹은 더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땅이 엄청 크고 인구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북쪽은 엄청 추운데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어느 정도 추우냐면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해농장성이라는데 어느 정도 추우냐면은 영하 제일 추울 때는 한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 40도가 되면은 자동차를 밖에 놓으면은 그것이 배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동이 잘 안 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를 바꿔가지고 시동을 걸고 뭐 그런 일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남쪽에는 열대 지방입니다. 엄청 덥습니다. 제가 친구가 이 남쪽에 있는데 이 광저우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데 동상을 걸면은 저는 이 북쪽에서 지금 속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서는 티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 차이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엄청 춥습니다. 여기도 엄청 춥고 여기도 엄청 춥고 근데 이쪽은 엄청 덥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이거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한국에서 말하는 도와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눈 것처럼 중국은 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농장성입니다. 그리고 뭐 지린성, 예를 들면 이 해농장성에 이 하얼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린성인데 이 빨간색이가 지린성 동쪽에가 연변자치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제일 많았던 곳. 지금도 어느 정도는 제일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백두산도 여기에 있습니다. 백두산이가 조선하고 이 지린성이 국경 여기에 있습니다. 백두산을 보려면 지린성에 가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백두산에가 유람 가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거나 아니면 방학이거나 이럴 때는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2시간 정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금방 가봤는데 2시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7년 전 정도만 해도 그때는 줄을 안 섰습니다. 그냥 가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줄 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근데 요 몇 년에 와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안에서 뭐 다른 유람지를 가는 분들도 요즘은 많습니다. 그냥 코로나 후부터 답답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람지를 혹시 가려면은 명절날은 피면에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은 사람도 많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뭐 호텔비도 비싸고 호텔비가 명절날이면 2배는 기본이고 막 3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물어보느냐면 너는 어디서 왔냐 하면 대답을 할 때 먼저 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해농장성에서 왔다. 해농장성 어느 도시에서 왔다 이렇게 합니다. 성을 먼저 붙이고 뒤에다 어느 도시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도시를 말하면 모르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도시가 하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어중중한 도시는 다 모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뭐 특별히 큰 도시 뭐 베이징, 상하이,深圳, 심천, 네,深圳 보고 심천이라고 합니다. 심천, 광저우 이렇게 큰 도시는 다 아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즈보도 엄청 큰 도시입니다. 100만 넘습니다. 몇 백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즈보라든가 안산이라거나 뭐 이런 도시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성에 따라서 습관이거나 뭐 음식 습관이거나 아니면 그 말투가나 차이가 많습니다. 음식 습관을 말하면은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냥 주요로 먹는 음식도 이것이 좀 다릅니다. 제가 칭다오에서 그 산둥성에서 좀 살았는데 여기에서 어느 한 친구가 저보고 같이 밥을 먹자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먹고 가자 했는데 밥상을 차린 것이 만두가 나왔습니다. 전 당장에 보고 놀랐죠. 이것을 어떻게 밥으로 먹냐고 생각했는데 걔들은 그것을 밥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생각에는 밥이라 하면 그냥 중국에서 판이라고 하는데 스팔라 하면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얘네 생각에는 저희 생각에는 밥이라고 하면 입밥 그러니까 쌀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걔들은 만두를 먹는 것이 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에서는 쌀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일 맛있다는 쌀이가 동북의 쌀입니다. 특히 흑룡강 쌀이가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쭉 살아오고 했는데 여기에 쌀을 먹고 나중에 이 남쪽의 쌀을 못 먹습니다. 이 남쪽의 쌀은 맛이 없습니다. 이 동북에서는 1년에 그냥 한 번 심는데 이 남쪽에서는 뭐 2번, 3번까지 심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농사하면 1년에 3번 심습니다. 이 해남도에서. 저희 마을에 그 벼 종자를 연구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가 이 남쪽에 와서 벼 실험을 했는데 그분이가 이 해남도의 제일 남쪽에 이 섬에 와서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는 1년에 3번을 심는답니다.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뭐 어차피 1년에 한 번 심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더 좀 맛이 있겠죠. 이쪽에서는 뭐 많이 심고 하다 보니까 뭐 맥이 없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북에서는 뭐 쌀과 면을 섞어서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동북에서 있는 지금 사람들 중에서 한족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뭐 전쟁이거나 양식곤란이 생겨서 산둥이거나 허난에서 뭐 한 몇십 년 전에 동북으로 이주 간 사람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옛날에는 이 동북에가 사람이 엄청 없었거든요. 사람이 엄청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망하는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동북에는 사람이 없고 엄청 춥고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양식곤란이 생겨서 동북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좀 많은 분들 한 70, 80 된 사람들이가 어릴 시절에 여기에 사람들이 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습관이가 면을 먹는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북에서는 쌀을 많이 생산해도 면을 먹는 습관이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면과 쌀을 쌀도 먹고 면도 먹고 이렇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여기서는 예전에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먹죠. 왜? 돼지를 기를 수가 없으니까. 왜? 이런 것은 추우면 돼지가 못 삽니다. 얼어 죽습니다. 춥고, 그리고 또 뭐, 돼지를 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는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양이거나 소 같은 것은 방목하면 개를 데리고 같이 이동하면 말을 듣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돼지는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양고기나 소고기 그런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당나귀 고기를 먹는 것이 있습니다. 허브에서 당나귀 고기를 잘 먹는데 그것이 천하제일이라고 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저도 먹어는 봤는데 그것을 저는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맛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는 별 맛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로 호서 그 떡 같은 안에다가 당나귀 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햄버거처럼 이렇게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당나귀 고기가 엄청 비싸다 보니까 소고기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당나귀 고기가 비싸다 보니까 이 안에서 넣어서 빵처럼 만든 그 당나귀 고기는 가짜 고기일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 말도 많습니다. 어차피 당나귀 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엄청 비싸게 팔면 먹는 사람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싸게 팔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고기를 섞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또 개고기를 먹는 구역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고기를 먹습니다. 광시라는 이 지방인데, 여기서 뭐 위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고기를 먹는 축제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에서는 개고기를 거의 안 먹거든요. 거의 안 먹습니다. 뭐 동북지방에서 혼족들이 좀 먹거나 하는데 지금 와서 좀 먹는 것이 좀 적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엄청 많이 먹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거의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냐면 뭐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개의 그 눈빛을 보면 개고기가 못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 전부터는 안 먹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의 개고기를 안 먹는데 광시 이런 곳에는 개고기를 먹는 축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사람들은 뭐 개고기를 엄청 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14억이고 땅이 엄청 큰데 사람이가 평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집중됐습니다. 어디에 집중됐냐 하면 이 동남쪽에 집중됐습니다. 이 동남쪽에 거의 대부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하고 동북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없느냐 하면은 이 서북이거나 동북에는 사람이 엄청 적습니다. 이 서북에는 그 지형을 보면 알리는데 여기는 뭐 서북하고 제일 서쪽에 여기는 고원입니다. 여기에 고원 이 노란색하고 이 색깔인데 여기에 고원이 청장고원이라고 하는데 이 고원이가 엄청 높습니다. 평균 해발이가 3,000m 됩니다. 그렇게 해발이 엄청 높은 고원이다 보니까 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여기는 이 신장 외월지주区라고 하는 이 성에는 사막이 엄청 많습니다. 이 타클리마칸 사막이라고 중국에서 제일 큰 사막지대입니다. 이것이 여기도 뭐 중걸펀디라고 분지 사막인데 이것도 엄청 큰 사막입니다.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엄청 큰 사막이고 중간에는 또 산이 있습니다. 엄청 높은 산 텐산이라고 하는 산이 또 있고 이런 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이 내몽고라고 하는 이 성이 있는데 제일 동쪽에 제일 동북쪽 여기에는 이 노란색 여기에는 초원입니다. 풀이 한 이렇게 자라는 풀밭의 초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에서 제일 큰 초원인데 그리고 풀이 제일 잘 자라는 초원입니다. 여기에서 뭐 한 3시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해도 이 초원을 벗어 못 납니다. 그 정도로 좀 큽니다. 여기에서 뭐 소를 기르고 양을 기르고 하는데 이 서쪽에는 내몽구 이 서쪽에는 사막지대입니다. 이렇게 한 개의 성이라 해도 동과 서의 지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북 삼성에도 사람이 적습니다. 엄청 적은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사람이 계속 빠지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뭐 사람이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청나라 때.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추워서 사람이 안 간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요소겠죠. 지금은 사람이 계속 빠집니다.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냐면 계속 경제가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디가 좋은가 하면 동남쪽이 경제가 좋습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부유한 것은 거의 다 동남쪽의 연해 도시입니다. 연해 도시. 특히는 요 세 개, 요 네 개. 광동성, 후젠성,浙江省,江苏省 이 네 개가 경제가 발달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대도시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뭐 발달한 도시 상하이, 수저우, 난징, 항저우, 원저우, 그리고 후저우, 샤먼, 이게 광저우, 그리고 홍콩,深圳, 신천,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이쪽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도 여기에 가야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계속 몰렸습니다. 아마 한 30년 동안 그쪽으로 인구가 계속 모였습니다. 제가 흑룡강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았는데 지금 이쪽에는 너무 사람이 빠지다 보니까 엄청 적습니다. 뭐 부동산도 가격이 완전 깨지고 학교도 그냥 다 무너지고 그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엄청 심각하게 됐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죠. 뭐 그쪽으로 가야 되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린성도 사람이 엄청 적습니다. 여기에서 뭐 동북이라거나 아니면 시베이거나 이런 데서 장사를 운전하면 눈으로 확 알립니다. 느낌이가. 제가 해룡장성하고 내몽구에서 지린성 이 몇 개 성에서 운전을 좀 많이 했거든요. 길에 차가 엄청 적습니다. 특히 이 연변에서 북쪽으로 이 무단장으로 가는 그 길인데 그 고속도로 반 시간에 그냥 차 한 대, 두 대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차가 적습니다. 그냥 길이 쭉 뻗고 조용합니다. 차가 없습니다. 그 정도인데 이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엄청 차가 많습니다. 그냥 고속도로 빵빵 막히고 뭐 난리합니다. 뭐 명절날에 운전해서 나가면은 그냥 막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좀 많은 성, 이 한계성은 어느 정도 많으냐면 한 1억 정도씩 됩니다. 특히 뭐 이 산둥성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한 9천만 정도 될 겁니다.河南성도 한 9천만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좀 계속 변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몇 년 전에 그 숫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한 거의 1억 된다는 걸, 예,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스촨도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한 8천만 1억 정도 될 겁니다. 이 광둥성이 있는데, 이 광둥성은 이게 무조건 1억이 엄청 넘습니다. 왜 넘느냐면 이 인구가 통계가 잘 안 되거든요. 인구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본지방 인구인가 아니면 다른 데서 와서 그냥 한 1년 정도 있다 가는 인구인가, 이 통계하는 방법이가 좀 다릅니다. 그냥 여기서 쭉 산다 해도 여기에 사람을 안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호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호적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단동에서 이상 또 말하겠는데. 그리고 중국의 인구 이동이가 어느 정도 심하냐면 설 셀 때는 고향에 가서 셉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서 설을 세고 설만 그 명절만 지나면 일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렇게 인구 이동이가 심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그때 되면은 설날 그때 되면은 전후 한 달 정도 되면 기차 표고 비행기 표고 그냥 거덜납니다. 그냥 거덜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베이징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을 여기에서 동북에를 가면은 표를 한 며칠 전에 가서 새벽 3시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몇 시간 동안.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싸고 하는데 그래도 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그때는 뭐 새벽 2시, 3시에 가서 줄을 서고 밖에서 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표를 못 사는데. 자동차도 없고 한데 그 년대에는 자동차가 엄청 비쌌습니다. 자동차는 그냥 부자들만 쓰는 도구였습니다. 그때는 한 20년 전에. 요즘 와서 자동차가 좀 보급이 되기는 했는데 그것도 그냥 한 10년 내에 보급이 좀 잘 됐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는 엄청 비쌌습니다. 자동차가. 네. 그 설을 셀 때면 그렇게 차표를 싸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구 유동이가 좀 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 셀 때는 뭐 꼭 고향에 가서 부모를 보고 친척을 보고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민족도 많습니다. 민족이 56개나 됩니다. 민족이 56개고 이렇게 많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한족입니다. 14억 인구에서 90몇 프로가 다 한족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한족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민족이 56개 엄청 많은데 어디에 거의 집중됐냐면 서남 쪽에 집중됐습니다. 서남 쪽에 소수민족이 엄청 많습니다. 윈난성, 구이저성, 광시성, 후난성, 그리고 스촨, 총칭 여기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또 뭐가 특징이냐면은 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봐서 모르냐? 생김새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투를 들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중국 엄청 크다 보니까 한족이 다른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의 말투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민족인 한족이가 다른 지방에서 있으면 이게 말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알아도 못 듣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방 말이가 심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느 소수민족이 어느 소수민족을 말을 했다 해서 그것을 아는 어느 소수민족이다 알 리가 없습니다. 그 지방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아는데 어쩌다 한두 번 가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한어를 안다고 해서 그쪽에 가서 그 사람들이 본지방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 소수민족의 말을 한다 해도 제가 봐서 그걸 모릅니다. 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젊은이들은 옛날에 비해서 한어를 잘 쓰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모릅니다. 굳이 자기가 어느 민족이라고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봐도 모르고 말을 들어도 모르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족지간의 말도 차이가 엄청 심한데 이 남방 쪽이 엄청 심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이 성만 말고 한 개 성 안에서도 도시가 다르면 이 말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이 교통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도시와 저쪽 도시 서로지간에 이 교류도 적다 보니까 이 말 차이가 엄청 차이가 많겠죠. 그리고 거리가 멀고 나면 이 말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음식적으로도 지방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연해 지방의 사람들은 좀 담백한 것을 먹습니다. 담백하고 조미료도 좀 적게 쓰고 이런 것을 먹는데, 내륙 지방의 사람은 예를 들면江西거나 후난이거나 스촨이거나 총칭이거나 구이저우거나 맵고 조미료가 심한 걸, 그런 걸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또 마한 것이 있는데, 마가 뭐냐 하면은 이 호고를 먹을 때 호고가 또 뭐냐면은 고기를, 양고기 같은 것을, 소고기 같은 것을 이 가마 같은 데 끓여서 이렇게 직접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미료를 넣는 것이 엄청 맵고 마합니다. 마하다는 것은 이 먹고 나면 입술가 저련합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맵고 저련하는 그런 느낌, 그런 입맛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지방에서도, 제가 흥룡강에서 살았는데 흥룡강도 그렇고 지린도 그렇고 좀 중하게 먹습니다. 그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중한 데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연해 지방에 가서 담백한 것을 먹으면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됩니다. 근데 좀 오래 있다 보면 또 습관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끝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